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는 철로 아래, 즉 선화 공간을 방치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만든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 오송역의 선화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게 충청북도의 구상인데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유럽의 선화 공간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오송역에 적용 가능한 점과 차이점, 또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음식점, 점심시간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철도 아래 이 구역은 100년 넘게 단순 창고로만 사용되면서 누구도 찾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30년 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치형의 구조물을 그대로 살린 채 상점이 들어섰고 도로를 정비하면서 런던 대표의 길거리 음식 음료 매장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템즈강 남쪽 워털루역 주변 역시도 위로는 철도가 지나가지만 그 아래는 시민들이 모이는 문화 공간입니다. 철로 아래 소규모 상점들이 나란히 들어섰고 바로 옆 교각 아래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매일 길거리 서점이 문을 엽니다. It never gets any worse than it is now, really, because it's cars that go over the bridge, and it's never really been an issue. Sometimes you'll get like a speeding car going very fast, like a motorbike, but it's never really been a problem. 영국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의 도심 기차역도 마찬가지. 철도 아래 이른바 선화부지는 죽은 공간이 아닌 오히려 지역의 중심 상권입니다. 철도 및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이곳 비엔나 중앙역은 단순 도파역이 아닌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들 유럽의 사례는 모두 충북도가 오송역의 선화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별도의 부지 매입을 통한 개발보다는 기존의 효율성 없는 공간의 업사이클링, 도시재생의 개념입니다. 공공공간으로 재활용하느냐,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오송역 지하 공간, 하부 공간과 이 사우스뱅크의 그 하부 공간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는 먼저 오송역 철도 및 18m 높이의 야외 공간에 내년 초 2층 필로티 구조의 전시 회의 기능을 갖춘 전시관을 건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같이 선화 공간을 상업시설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주변 여건은 유럽과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같은 개념을 적용해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좀 더 사업 방향을 지켜봐야 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도교육청이 윤건영 교육감의 관용차를 교체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전자칠판을 학교별로 개별 구매하도록 하면서 10%가량 비용을 더 지불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도교육청에 대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조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윤건영 교육감의 관용차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박진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 낭비라고 도교육청을 몰아세웠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육감의 첫 관용차로 임차한 G80 전기차를 몇 달 만에 카니발로 교체했고 그 과정에서 G80을 석 달간 그냥 세워도 임차료를 낭비했다는 주장입니다. 세금 내시는 도민들은 그거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한 달에 303만 원씩 석 달을 세워놨는데 909만 원이 그냥 나갔는데요. 도교육청이 32인승 승합차 구입 예산으로 교육감 전용인 카니발과 기관 의전용인 EV9을 구입한 것에 대해선 예산 집행이 절차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전임 국장님께서 아마 좀 위원님들에게 좀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전자칠판을 학교별로 개별 구매하도록 하면서 공동 구매를 할 때보다 금액을 10%가량 더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 회사 제품이 10%를 더 주고 구매하는 결과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자꾸 자율성이 있다, 10%를 더 주고 산 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정일 의원은 교육 취약 아동을 발굴해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연계하는 교육복지사의 학교 배치를 더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가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는 청소년들을 유인한 뒤 도박 빚을 지게 하는 수법으로 3천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20대 2명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소년들이 수중에 돈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사이버머니가 진짜 충전된 것처럼 속여 협박하고는 금품을 빼앗았는데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남성 3명이 카페 테이블 앞에 모여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한 명은 고등학생, 2명은 또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로 고등학생에게 불법 온라인 도박 배팅을 유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도박 사이트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충주 지역 조직폭력배 20대 남성과 지인이 가상의 사이트를 개설했고 동네 후배 4명을 통해 청소년들을 인터넷 도박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고등학생들에게 먼저 가상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했고 그걸 잃으면 빚진 금액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부모님 직장 홈페이지나 지인들 통해서 알릴 테니 누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며 전화하거나 숙박업소에 감금도 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한 학생은 부모님의 4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학생은 모두 6명. 많게는 1,600만 원까지 빼앗겼는데 전체 피해 금액은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아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걱정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면은 보복이나 이런 부분도 걱정 없이 저희가 수사를 진행해 줄 테니까.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0대 2명을 사기와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모집책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음성군이 이달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자전거 출퇴근의 날로 정하고 자전거 이용 인구 저변 확대에 나섰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망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음성군청으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평소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했지만 오늘만큼은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맞으며 자전거 출근을 선택했습니다. 차량을 끌고 오게 되면은 주차 자리 확보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러한 스트레스도 없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또 날씨 좋은 날에는 공기도 좋아가지고 기분이 더 좋게 상쾌하게 출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성군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자전거 출퇴근의 날로 정했습니다. 조병옥 군수도 그 시작에 동참하며 힘차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탄소 중립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공직자들이 녹색 교통수단을 솔선수범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분위기가 사회에 확산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기로 했고요.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 음성군은 기존 시설들을 정비하는 한편 감곡면부터 소이면을 잇는 총 연장 28km 규모의 자전거 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음성군에서는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음성군은 관내 5대 자전거 명소를 방문해 인증하는 자전거 스탬프 투어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최근 당진과 대전 도심에서 야생 멧돼지들이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먹이 활동이 왕성해진 야생 멧돼지들이 활동 반경이 넓어졌기 때문인데 인명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JB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 성문면의 한 공장 부지, 야생 멧돼지 4마리가 무리를 지어 돌아다닙니다. 어미로부터 독립한 새끼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이곳까지 내려온 걸로 추정됩니다.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한데 멧돼지가 받는다 소리를 들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다. 열화상 카메라로 위치를 추적한 소방당국이 엽서를 투입해 포획에 나선 끝에 2마리가 달아나고 나머지 2마리는 사살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곳 부지 안에서 총알 3발을 쏴서 야생 멧돼지 2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당진에선 지난 9월 신평면에서 멧돼지 20여 마리가 떼지어 출몰해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대전에서도 지난달 31일 멧돼지 떼가 나타나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년간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야생 멧돼지 포획 건수는 4천여 마리. 이 중 30% 이상이 가을과 초겨울인 10월에서 12월에 집중됐습니다. 멧돼지들의 먹이 섭취가 늘어나는 시기와 새끼 멧돼지들의 독립 시기가 겹치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많이 보충해야만이 겨울을 날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가보니까 한 300평 되는 고구마 밭을 3일에
하루에 100평씩을 다 깠더라고요. 최근 경남 양산에서는 100kg이 넘는 멧돼지가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려 30대 남성이 팔을 물리는 등 인명피해도 우려됩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멧돼지를 응시하면서 은폐할 때도 이렇게 뒤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나무나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을 그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겨울철은 멧돼지들의 짝짓기 기간으로 공격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갑자기 뛰거나 소리를 지르며 자극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충북 지역 4개 시군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 세제와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혜택을 주는 지역으로 충북에서는 제천과 보은, 진천, 음성군이 지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시군을 연계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과 인구 유입 등의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양일보와 충청북도, 충북조달청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24 충북조달박람회 우수제품 쇼핑 페스타가 오늘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95개 기업에서 115개 부스를 운영하고 시설 구매 담당 2,000명이 참석해 내년 사업에 필요한 시설용품과 건설 자재 등을 둘러보며 현장 계약도 진행됩니다. 에코프로 그룹 자회사인 에코프로 HN이 진천 은암산업단지의 2차 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재로의 사업 다각화 기틀이 될 초평 사업장을 준공했습니다. 대지 면적 5만 제곱미터 규모로 준공된 이 사업장은 1,300억 원이 투입돼 양극재를 담는 용기인 도가니 생산동과 2차 전지 수명을 향상시키는 첨가제인 도펀트 생산동, 자동차 창고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에코프로 HN은 오는 2028년까지 5천억 원을 투자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양군이 지방소멸기금 운용 우수 등급을 획득해 1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도내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 중 최고 등급으로 양호 등급을 받은 다른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보다 88억 원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단양군 보건의료원과 올누림센터 사업 등을 완료한 가운데 내년엔 단양 미라클파크 조성 사업 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청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이범석 시장과 송재봉, 이현희 의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 농업인 대상은 김명기, 안순근, 변준수 씨가 수상했고 농업발전 유공자 58명에게 장관상과 지사 표창 등이 주어졌습니다. 청주시 옥사면에 있는 금계교에 상판 처짐 현상이 발생해 5톤 이상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청주시는 정기 안전점검에서 교각 아래쪽이 침식해 상판이 처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긴급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 또는 재가설 등의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992년에 준공된 금계교는 길이 180m, 왕복 2차선 도로로 상반기 안전점검에서는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시가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5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사무직과 노무직으로 내년 1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100여 곳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 충주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충북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지난 2019년 28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3년 연속 20마이크로그램을 유지했지만 올해 평균 농도는 16마이크로그램으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나타낸 일수도 지난 2019년 대비 59일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도는 이 같은 대기질의 개선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주시가 올해 생산된 공공비축미고 건조벼 매입을 시작합니다. 매입 대상은 참드림과 알참미 등 2개 품종으로 산물벼 575톤과 건조벼 2,830톤 등 총 3,405톤을 매입합니다. 산물벼 매입은 지난주 완료한 가운데 건조벼 매입은 오늘 22일까지 읍면동별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이사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